회사에서는 수십억짜리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하면서 정작 자기 연인이 바람피우는 걸 6개월 동안 눈치채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법정에서 상대방 변호사를 논리적으로 제압하는 그 사람이 집에 들어오면 배우자의 거짓말을 순진하게 믿어버리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사랑에 눈이 멀었다는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 현상이거든요. 오늘은 왜 똑똑한 사람들이 유독 연애나 결혼 같은 친밀한 관계에서만 바보가 되는지 그 심리학적 메커니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정말 신기할 정도예요. 직장에서는 누가 뭐라고 하면 바로 따지고 계약 조건 하나하나 다 확인하고 자기 권리 챙기는데 달인인데 연인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거든요. 상대가 약속을 3번 연속 어겨도 바빴나 보다 라고 넘어가고 명백한 거짓말을 해도 오해였을 거야 라고 믿어주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 보이는데 정작 본인만 못 보는 거죠. 친구들이 그 사람 이상하다고 아무리 말해도 귀에 안 들어가요. 심지어 상대방이 노골적으로 이용하는 게 보여도 이 사람은 그래도 나를 사랑하니까 라고 계속 믿으려고 합니다. 더 이상한 건 이 패턴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연애에서 당하고 두 번째 연애에서도 똑같이 당하고 결혼에서도 비슷한 상황에 빠지는 겁니다. 학습이 안 되는 거죠. 다른 영역에서는 한 번 실수하면 다음에는 절대 안 당하는 그 사람이 연애에서만큼은 같은 실수를 10번도 더 반복합니다. 주변에서 보면 답답해서 미칠 지경인데 본인은 그게 문제인지조차 모르거든요. 이번엔 다를 거야 라고 매번 똑같이 말하면서 똑같은 상황에 빠져드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일종의 선택적 무능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무능한 게 아니라 특정 상황에서만, 그것도 친밀한 관계에서만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거든요. 사기꾼이 투자 제안을 해오면 단번에 알아채는 사람이 연인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의심 없이 통장을 다 털어주는 겁니다. 이건 지능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머리 좋은 사람들한테 더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왜냐하면 머리 좋은 사람일수록 상대방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능력도 뛰어나니까요. 예를 들어볼까요? 한 여성이 있었는데 그녀는 기업 임원이었어요. 회사에서는 누구보다 냉철하게 숫자를 분석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남편이 3번째 사업 실패를 하고 또 투자금을 요구했을 때 그녀는 자기 퇴직금까지 털어서 줬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렸지만 소용없었어요. 이번엔 확실한 기회래요 라고 하면서 믿어버린 거죠. 결과는 당연히 그 돈도 날아갔고 알고 보니 남편은 그 돈으로 다른 여자와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상황에서도 그녀가 그래도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이해하려면 어린 시절로 돌아가야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생존 메커니즘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죠. 아이가 부모에게 의존해서 살 수밖에 없을 때 만약 부모가 위험한 사람이라는 걸 완전히 인식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심리적으로 무너지는 겁니다. 5살짜리 아이가 엄마가 나를 싫어해 라는 진실을 정면으로 받아들이면 생존 자체가 위협받거든요. 그래서 뇌는 자동으로 방어 기제를 작동시킵니다. 엄마는 좋은 사람이고 내가 뭔가 잘못해서 화난 거야 라고 해석하는 거죠. 이게 그 순간에는 생존에 필요한 전략이에요. 문제는 이 전략이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 작동한다는 거예요. 어릴 때 가까운 사람을 제대로 보면 안 된다는 프로그램이 뇌에 깔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친밀한 관계가 시작되는 순간 자동으로 판단력이 꺼지는 거거든요. 회사 동료가 거짓말하면 바로 알아채는데 배우자가 거짓말하면 못 알아채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뇌가 이 사람은 가까운 사람이니까 좋은 사람일 거야 라는 설정을 자동으로 적용해버리는 거예요.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한 남성이 있었는데 그는 형사였습니다. 직업상 사람의 거짓말을 귀신같이 알아채는 사람이었죠. 수십 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아내가 5년 동안 바람을 피웠는데 그는 전혀 몰랐습니다. 친구가 우연히 목격하고 알려줬을 때도 처음엔 믿지 않았어요. 우리 와이프가 그럴 리 없어 라고 했죠. 증거를 보여줘도 합성이겠지. 누가 모함하는 거겠지라고 부정했습니다. 나중에 본인이 직접 현장을 목격하고 나서야 인정했는데
그때 그가 한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내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선택적 맹목은 특정한 패턴에서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가 감정적으로 불안정했던 사람들한테 많이 보이거든요. 부모가 오늘은 잘해주다가 내일은 소리 지르고 다음 날은 또 잘해주는 식으로 일관성이 없었다면 아이는 계속 희망을 가지는 법을 배웁니다. 다음에는 좋아질 거야 기대를 놓지 않는 거죠. 이게 성인이 되어서는 상대방이 나쁜 행동을 해도 언젠가는 변할 거야 라는 믿음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또 다른 패턴도 있어요. 어린 시절에 부모의 기분을 맞춰줘야 했던 사람들이요. 부모가 우울하거나 화가 났을 때 아이가 열심히 위로하고 돌봐줘야 했던 경우죠. 이런 아이들은 자기 감정보다 상대방의 감정을 우선하는 법을 배웁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이 패턴이 계속되는 거예요. 연인이나 배우자가 자기를 힘들게 해도 저 사람도 힘들 거야 라고 먼저 생각하면서 자기 고통은 무시하는 겁니다. 실제로 상대방이 명백히 잘못했는데도 내가 더 잘해줬어야 하는 건 아닐까라고 자책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이게 다 어린 시절 학습된 패턴이거든요. 성적 학대를 경험한 경우는 더 복잡합니다. 특히 가까운 가족에게 당했다면 그 경험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뇌가 아예 그 기억을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버리거든요. 별일 아니었어. 나만 예민한 거야.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연인 관계에서도 명백한 경계 침해를 당하면서도 내가 오버하는 건가라고 자기를 의심합니다. 위험 감지 시스템 자체가 고장난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건 이상한데? 라고 느낄 상황에서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보면 이중성이 엄청나게 강하게 나타나요. 한쪽에서는 완벽하게 기능하는데 다른 쪽에서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인 거죠. 투자 사기는 단번에 알아채는데 연애 사기는 못 알아채고 직장 내 괴롭힘은 바로 대응하는데 가정 내 괴롭힘은 참고 견디는 겁니다. 이게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 차단의 문제거든요. 친밀함이라는 키워드가 등장하는 순간 자동으로 방어 시스템이 꺼지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건 이 사람들이 자기가 당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기까지 엄청난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한두 번 당하고 아, 이 사람 이상하다 라고 느낄 상황에서 이 사람들은 10년, 20년을 버팁니다. 왜냐하면 인정하는 순간 자기 인생 전체가 부정되는 느낌이 들거든요.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이용당했다는 걸 인정하면 나는 정말 바보였던 거잖아 라는 생각 때문에 계속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증거가 쌓이고 쌓여도 끝까지 착각이겠지라고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죠.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 왜 저걸 모를까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경고를 하는데 본인은 듣지 않으니까요. 심지어 화를 내는 경우도 있어요. 왜 자꾸 내 연애에 간섭해? 라고 하면서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밀어내는 겁니다. 이것도 방어 기제거든요. 주변 사람들의 말을 받아들이면 자기가 믿고 있던 환상이 깨지니까 차라리 주변 사람들이 틀렸다고 믿는 게 더 편한 거예요. 그래서 점점 고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이 사람은 뭘 해도 되겠구나 라고 학습하거든요. 처음에는 작은 거짓말로 시작했다가 반응이 없으니까 점점 큰 거짓말을 하고 나중에는 아예 대놓고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계속 참아주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내가 뭘 해도 떠나지 않는 사람이라고 확신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10년, 20년을 착취당하고 나서야 겨우 깨닫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돈 문제가 특히 심각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이 돈을 요구하면 거절을 못 하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다는데 어떻게 안 도와줘?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저축을 다 털어주고 빚까지 내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갚을 능력도 의지도 없다는 게 명백한데도 계속 돈을 빌려주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파산 직전까지 가서야 정신을 차리는데 그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집도 팔고 노후 자금도 없어진 상태에서 혼자 남겨지는 거예요. 신체적 폭력의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한 번 맞고 나서도 내가 화나게 했으니까, 술 마셔서 그런 거니까, 평소에는 착한 사람이니까 라고 합리화하면서 계속 관계를 유지하는 거죠.
주변에서 빨리 헤어져 라고 아무리 말해도 당신들은 우리 사이를 몰라고 오히려 화를 냅니다. 이것도 어린 시절 학습된 패턴이거든요. 부모가 때리면서 너를 위해서 그런다 라고 말했던 기억이 있으면 어른이 되어서도 폭력을 사랑의 표현으로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맞으면서도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해 라고 믿는 거예요. 정서적 학대는 더 교묘합니다. 신체적 폭력은 눈에 보이는 상처가 있으니까 그나마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데 정서적 학대는 흔적이 안 남거든요. 상대방이 계속 무시하고 비난하고 무시하고 자존감을 깎아내려도 내가 실제로 부족하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겠지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가스라이팅을 당하면서도 내 기억이 잘못된 거야 라고 자기를 의심하는 거죠. 이런 관계에서는 피해자가 자기가 피해자라는 걸 인식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바람을 피우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친구 사이일 거야, 일 때문에 만난 거겠지라고 믿으려고 하는 거죠. 심지어 현장을 목격하고도 내가 잘못 본 거야 라고 자기 눈을 의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백을 해도 일시적인 실수였을 거야, 나를 떠나지는 않을 거야 라고 계속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고요. 주변 사람들이 보기엔 정말 답답한 상황인데 본인은 이번 한 번만 용서해주면 변할 거야 라고 믿는 겁니다. 이런 패턴의 핵심은 결국 자기 가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 깊은 곳에서 나는 좋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어린 시절에 제대로 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학대받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랑이란 원래 이런 거야, 관계는 원래 힘든 거야 라고 받아들이면서 계속 찾는 겁니다. 행복한 관계를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비교할 기준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당신은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어 라고 말하면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가슴으로는 안 믿어지는 거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자격이 있어? 라는 생각이 너무 깊게 박혀 있어서 누가 친절하게 대해주면 오히려 불편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사람은 나를 제대로 모르니까 잘해주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정작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한테는 이 사람은 나를 진짜로 아니까 이러는 거야 라고 믿는 겁니다. 회복 과정은 정말 오래 걸립니다. 수십 년 동안 형성된 패턴이니까 바꾸는 것도 수년이 걸리거든요.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자기가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친밀한 관계에서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한다는 걸 받아들이는 게 첫걸음입니다. 이게 제일 힘든 단계인데 왜냐하면 자존심이 상하거든요. 나는 똑똑한 사람인데 이럴 리가 없어 라는 생각 때문에 계속 부정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인정하지 않으면 변화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과거를 직시해야 해요. 어린 시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이런 패턴이 형성됐는지를 이해해야 하는 거죠. 이게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동안 외면하고 싶었던 기억들을 다시 꺼내서 봐야 하거든요. 엄마는 좋은 사람이었어 라고 믿고 싶었는데 엄마는 실제로 나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어 라는 진실을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엄청난 슬픔과 분노가 올라오는데 이걸 제대로 느끼고 처리해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어요. 전문가의 도움이 거의 필수적입니다. 혼자서 이 패턴을 깨기는 정말 어렵거든요. 상담사나 심리치료사와 함께 작업하면서 천천히 자기 패턴을 이해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많이 울게 되고 많이 화도 나고 많이 혼란스러워지는데 이게 다 정상적인 과정이에요. 수십 년 동안 억눌렀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거니까요. 새로운 관계를 맺는 법을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건강한 관계가 어떤 건지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처음에는 엄청 어색하거든요. 누가 친절하게 대해줘도 이게 정상인가? 라고 계속 의심하게 되고 언제 변할까? 라고 불안해하는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는 원래 이렇게 편안한 거구나 라는 걸 조금씩 받아들이게 돼요. 이 학습 과정이 몇 년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연습도 필수예요. 이런 사람들은 싫어라는 말을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상대방 기분 상하게 할까봐, 관계가 깨질까봐 두려워서 계속 참는 겁니다. 하지만 건강한 관계는 서로의 경계를 존중할 때 가능한 거거든요. 이건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 라고 말하는 연습을 해야 하는데 처음에는 말만 해도 손이 떨리고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그래도 계속 연습하면 조금씩 나아져요.
주변 사람들의 피드백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친구가 그 사람 이상해 라고 말할 때 예전처럼 넌 우리 사이를 몰라 라고 반응하지 말고 왜 그렇게 생각해? 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기는 못 보는 걸 주변 사람들은 볼 수 있으니까요. 물론 모든 피드백을 다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만 여러 사람이 같은 말을 한다면 최소한 고려는 해봐야 하는 겁니다. 혹시 내가 또 똑같은 패턴에 빠진 건 아닐까? 라고 자기를 점검하는 습관을 만들어야 해요. 자기 감정을 느끼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감정을 무시하는데 너무 익숙하거든요. 화나면 안 돼, 슬프면 안 돼, 불편하면 안 돼,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감정을 억누르는 겁니다. 하지만 감정은 중요한 신호거든요. 뭔가 불편하다는 느낌이 들면 그건 실제로 뭔가 잘못됐다는 신호인 거예요. 이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귀 기울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지금 내가 불편하다는 건 이 상황이 옳지 않다는 거야 라고 자기 감정을 신뢰하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냥 넘어갔을 상황에서 이거 이상한데? 라고 느끼게 되고 실제로 이건 받아들일 수 없어 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말하고 나서 엄청 불안하고 후회도 되는데 상대방 반응을 보면서 배우게 됩니다. 건강한 사람은 경계를 존중하거든요. 아, 그랬구나. 미안해. 라고 반응하는 게 정상적인 거죠. 반대로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라고 화내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고요. 완벽하게 회복되는 건 아마 불가능할 거예요. 평생 조금씩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외로울 때 옛날 패턴이 다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 자기를 점검하고 필요하면 다시 상담을 받고 주변 사람들의 피드백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한번 학습된 패턴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잠복해 있다가 취약한 순간에 다시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평생 관리가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 패턴에서 벗어났거든요. 40대, 50대에 처음으로 건강한 관계를 경험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아, 관계가 이렇게 편할 수도 있구나 라는 걸 깨닫는 순간이 오는 거죠. 물론 그 전까지 많은 시간과 고통이 필요하지만 변화는 분명히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기 자신에게 친절해지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바보 같았을까라고 자책하지 말고 나는 어린 시절 생존을 위해 최선을 다했고 그 방식이 지금은 맞지 않을 뿐이야 라고 이해해 주는 겁니다. 당신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어린 시절 환경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5살짜리 아이에게 왜 제대로 판단 못했어? 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 아이는 살아남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니까요. 지금 이 글을 읽으면서 자기 모습이 보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거 나 얘기인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그렇다면 이게 첫걸음입니다. 인식하는 것 자체가 변화의 시작이거든요.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뇌에 깊게 새겨진 패턴의 문제니까 전문적인 개입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좀 더 이해해 주세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바보같이 당하고만 있지? 라고 답답해하지 말고 저 사람은 어린 시절에 뭔가 있었구나 라고 이해하는 겁니다. 계속 충고하고 설득하려고 하면 오히려 관계만 나빠질 수 있어요. 대신 나는 내 편이야. 네가 언제든 도움 필요하면 여기 있을게 라고 말해주는 게 더 도움이 됩니다. 그 사람이 스스로 깨닫고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건 친밀한 관계에서 우리는 모두 친절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이유로 학대받아야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관계가 힘들고 고통스럽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편안하고 안전한 겁니다. 이 간단한 진실을 받아들이는데 평생이 걸리는 사람들이 있지만 언젠가는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때가 진짜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거든요.